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승성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나승성으로 검색하시면 이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흑석 3구역을 치면 이 흑석 3구역에 관한 내용들이 쫙 뜹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3구역을 찍는 이유는 그동안 3구역의 사업 분석이라든가 또 일반 분양 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죠. 그리고 물건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나름 흑석 3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드렸는데 좀 저는 그 사실대로 제 느낌대로 이야기한 게 다 부동산 시장에서 예측이 다 맞았습니다. 흑석동에 대한 어떤 그런 각 구역별의 특색이라든가 시세 이런 거 예측 다 맞았고, 심지어 제 유튜브 보시면 흑석 3구역에 추가 분담금 이야기까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금액도 제가 예측했던 금액과 거의 다 비슷했어요. 아마 유튜브 보시면 그런 게 내용이 될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구역에 계신 분이 저번에 또 해가든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거기 거주하신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3구역에 관한 또 소식이 있어서 별로 그게 찍고 싶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기대하신 분들이 있고 또 제 구독자들에게는 나름의 제 판단을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찍긴 하는데 팩트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팩트 위주로 하고자 하고, 제 의견은 가급적이면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그 팩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3구역의 보류지가 이제 한다고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13개의 탑이 나왔죠. 13개의 물건이 나왔는데 전부 84 D타입의 특징이, 그리고 금액은 전부 16억 5천이고 그 다음에 34평입니다. 단지 각 구역별 그 각 동별 위치는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 층은 괜찮아요. 9층 10층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층은 괜찮은데 이제 약간 뒷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적용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은 최저가, 그러니까 16억 5천 이상 써내신 분 중에서 최고가로 써내신 분에게 이게를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0만 원씩 입찰금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하시려면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스톱을 시켜놓고 보시면 돼요. 화면 하나씩. 자, 계좌번호 있죠?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이 9월 4일에서 9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네요. 개찰이 9월 18일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찰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입찰 서류도 한번 이렇게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시면 되고, 낙찰자 결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대금 납부 방법, 중도금, 잔금 이런 절차에 관한 거니까 관심 있으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거 여기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아마 듣고 싶어 하는 분이 태반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영상 중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화면을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조사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갖고 많이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 좋게 제가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318동이에요. 318동의 1004호. 4호면 방향이 이쪽입니다. 남향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 남향이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19동은 1003호, 역시 동일한 남향입니다. 그 다음에 320동은 2호, 3호예요. 9층 10층. 그러니까 이쪽이죠. 동향입니다. 서달산 쪽 동향을 바라보게 되겠죠. 320동은. 321동은 3, 4호기 때문에 역시 이쪽 남향입니다. 제일 이제 앞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향이면서 제일 뚫려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21동은 오히려 이런 318동보다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쪽에 개방감이 있어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323동은 2호 3호니까 역시 동향이에요. 이쪽으로 동남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2동은 없고 325동은 2호 3호니까 역시 이쪽 방향입니다. 동남향으로 동쪽이 훨씬 강하죠. 이쪽으로 돼 있고 326동은 3, 4호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3, 4호 라인은 주로 이제 남향이거나 남서양, 그러니까 남서양, 남남서, 남쪽이 강한 남서양 아니면 동쪽이 강한 동남양, 그러니까 동쪽, 남쪽 이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층은 9층, 10층이 많이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층수는 괜찮다. 그 향도 뭐 동쪽,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 이게 전체 단지를 놓고 보면은 이 앞동이 아니고 이 뒷동 쪽에 속해 있습니다. 뒷동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동은 주로 25평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16억 5천을 가지고 이거를 투자하면 어떻겠냐? 지금 전세 시세가 아마 나와 있는 게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투자분들은 괜찮은데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전세를 놓으면은 16억 5천 투자해서 전세를 8억 5천 낸다면 그래도 갭 투자로 8억이 있어야 되겠죠. 기타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매니까 매매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흑석자입니다. 이쪽에 흑석자이가 있는데 매매가 42개가 있어요. 근데 동일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매물은 보면은 대충 18억에서 19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억 최저가가 16억 5천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6억 5천 나와 있고 17억 18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가가. 그러면 이제 호가는 이제 집주인들이 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봐야죠.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은 최저가 15억 5천에서 최고가 16억 5천에 거래됐어요. 이게 지금 실거래가가 이거기 때문에 기간을 한번 볼까요? 기간을 시세 여기 있네요. 보면은 2023년 9월 13일 날 15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상위 평균가가 16억 5천이고 그 다음에 9월 6일 날도 15억 5천이 됐고요. 8월 30일 날 15억 5천, 그 다음에 8월 23일 날 15억 5천, 상위 평균가는 16억 5천, 하위 평균가는 15억 5천, 일반 평균가는 16억 정도 돼 있어요. 시세를 한번 더 볼까요? 쭉 동일하네요. 가격이 대부분. 자, 하위 평균가도 저도 처음 보거든요. 하위 평균가가 15억 5천, 상위 평균가가 16억 5천, 일반 평균가가 16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D타입이죠. D타입. 이건 A타입이고요. 자, D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타입을 보면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15억 5천에서 16억 5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까 그 보면은 옵션이 좀 있어요. 옵션이 뭐 근데 주방하고 거실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있고 나머지는 에어컨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거는 신문 광고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넣을까요 말까요? 넣을까요 말까요? 되게 제가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제가 아크로 입주할 때 시세도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제 유튜브에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실투자자, 그러니까 실거주, 그 다음에 흑석동에 살아야 되실 분들, 그 다음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뒤에 서달산 있으니까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죠? 이런 분들은 좋아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점은 뭐가 있냐면 흑석역에서 옆 뒷동은 대충 15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걸어서.
그리고 버스가 있긴 하지만 이 좀 생활 권역이 뒷동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단지 내에서도 뒤에 가보면 고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도 나는 그냥 산 밑에서 한적하게 출퇴근에 관계없이 살겠다라 하신 분들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오르건 말건 집값 오르건 말건 상관없이 내가 쾌적하게 산 밑에서 살겠다. 난 또 흑석동에 살면서 산에 인접한 지역에 살겠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 목적이다. 투자 목적이라면 좀 고려하실 게 많아요. 제가 3구역 입주하기 전에 옆에 있는 동양이나 UMA 센츄럴 2차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흑석동이 개발되면 9구역 개발되고 2구역 개발되면 전부 관심이 어느 쪽으로 온다? 흑석 역세권으로 다 쏠린다 방향이. 그래서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씩 가격이 흑석동이 앞이 올라간 것만큼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고 점점 올라가는 폭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시라고 유튜브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3구역 입주하면서 옆에 단지들이 많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됐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뒤에 흑석동을 보시면 뒤에는 다 개발이 끝났어요. 재건축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남아있는 구역이 9구역이에요. 9구역, 11구역, 2구역, 1구역 앞동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역세권을 사람들이 찾거든요. 제 부동산 입장에서 사람들이 역세권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또 그렇다고 해서 흑석동이 또 마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흑석동이 마냥 올라가냐? 저는 좀 요즘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한 2, 3년, 1, 2년 전에도 제가 그랬죠. 이제는 점점 다른 부동산의 시세와 맞춰서 완만한 보합세 또는 조정 장세가 있어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을 거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내가 투자해가지고 16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갭 투자해서 전세를 8억 5천 넣는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8억은 투자하잖아요. 내가 16억 5천 투자해서 사는데 8억 갖고 갭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향후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방보다는 흑석동이 좋죠. 훨씬. 그 다음에 서울의 변두리보다는 흑석동이 좋아요. 저는 그거는 오케이. 그러면 올라가는 폭이 얼마나 높을 거냐? 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제가 앞으로 부동산은 20, 30년간은 뭐라고 써요? 강남의 시대가 끝나고 20, 30년간은 한강변의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변이 끝나고 나면 아마 압구정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북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강북의 시대. 사대문 그쪽이라든가 수유 이쪽 안쪽으로. 그러면 그쪽은 다 보면은 빌라고 저층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서울에서 소외됐던 지역들, 물론 거기에도 많이 이제 오르긴 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거기 보면 대부분 평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옛날 수도의 서울의 구도심지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층, 뭐 50층, 40층 이렇게 들어서고 하면 확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 30년간은 한강변의 시대에서 그 다음이 끝나면 이슈는 강북의 시대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제 예측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심지어 양평에 우리 김건희 여사 그의 땅을 제가 15년 전에 거기다 정확히 병산에다 땅을 수천 평을 사놨거든요. 그걸 예측한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은 그랬어요. 제가 가서 산을 보면서 풍수를 보면서 저는 그냥 양평 시내 가깝고 강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도 빛을 볼 거다 이런 건데 나중에 고속도로 생기고 어차피 현재 고속도로 지금 생겨 있고 추가로 또 그 송파에서 15분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만 이야기는 좀 시끄럽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강남에서 방배동에서 17년 살다가 흑석동으로 이사 온 이유도 나름의 알고 온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흑석동이 제가 재개발지로 온 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재개발지로 편입된 거니까 전치지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제 예감이 좀 잘 맞더라고요. 촉이. 그래서 저는 어떤 손님들이 물건을 이야기하면 그게 돈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좀 건방을 떨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 투자했지, 그전엔 저도 부동산 투자 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고 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데, 결론적으로
이 3구역을 살까요 말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저는 아까 경우수로 나누어서 실제 투자, 실제, 그러니까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흑석동에 살아야 돼. 근데 딴 데보다 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대 뭐 20억, 21억, 23억 이렇게 34평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은 한 6, 7억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적인 측면에서라면은 괜찮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돈을 벌겠다 하면 차라리 갭 투자를 더 좋은 데다 하시고 갭 투자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흑석동에 살면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흑석자이도 사도 무방한데 외지 사람이 와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좀 고려할 게 많다.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흑석동의 재개발이 이제 끝나가고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됐다고 봐요. 1구역, 2구역, 9구역.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11구역 저한테 투자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막 눈물로 호소하신 분도 있어요. 제일 높은 가격에 샀다가 지금 막 프리미엄이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9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은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지만 내가 이걸 사가지고 정말 먹을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안 삽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흑석동에서 살아야 된다. 그냥 노후에 서달산 등산이나 하면서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리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는 그냥 살겠다. 살다 보면 올라가겠죠.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폭이 다르냐 그뿐인 거지.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에서는 오케이. 투자 목적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라. 오히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더 갭 투자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는 아직 흑석동뿐만 아니라 흑석동 이미 그 미발굴지가 아니에요. 흑석동 이미 다 뉴스가 다 떴어요. 이제 서울 시내에서 역세권에서 앞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들 수 있으면서 미개발된 지역을 여러분들이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 지역에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만 그런 데는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갭 투자, 뭐 2, 3억 투자해서 몇 개를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근데 8, 9억 투자해서 하나 여기를 투자하는 것보다 2, 3억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2, 3억 투자해가지고 저기 3개, 4개 뭐 이렇게 3개 정도 아니면 2개라도 이렇게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것도 그 대형 단지가 들어설 만한 그런 넓은 땅이 있는 지역 이런 때 역세권에 그런 배후지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이 이제 제가 보답 차원에서 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저의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문 내지 마시고 그냥 저도 막 공개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흑석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흑석동이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인데 그동안 흑석동이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크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동산 2015년 오픈할 때만 프리미엄이 8천이었어요. 6억 2,500에 8천이면 7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억 이상 예측했고 입주할 때 13억 이상 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올라 있고 이제 향후에 흑석동의 가격의 판가름은 강남 압구정의 재건축, 여의도, 그다음에 반포 이 가격 시세에 따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반포의 원베일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아마 가격이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전세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흑석동이 독자적으로 선도하기보다는 주변에 양쪽에 자청역에 비해서 좌측에 뭐가 여의도가 있죠. 우측에 뭐가 있어요. 반포가 있죠. 그 옆에 압구정이 있고 앞에 우리가 풍수에 해당되는 안산이 뭐예요? 용산이 있잖아요. 용산, 이천.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 좌청령, 우백호, 안산 이런 게 전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흑석동은 가장 후발주자예요. 이 권역에서는 선두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두주자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따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를 보면서 좀 접근하는데 이제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강북 쪽에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돌린 지역에다가 발굴을 하시라.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치주는 발굴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흑석동에서 살기 좋아. 그래서 흑석동에서 살겠다. 그러신 분들은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제일 저렴해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한번 제가 옆에 센츄리 2차 한번 볼까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이제 3구역이 들어서면 옆에 앞에 센츄럴 2차 단지를 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센츄럴 2차를 가격을 보시면 이 실세 똑같이 84D로 보면은 최고가가 뭐죠? 이게 한 17억대 갔다가 지금 좀씩 밀리고 있죠. 그렇죠? 밀리고 있습니다. 그 시세를 보면 현재 15억대 7천 15억 전후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3구역은 더 큰 단지고 새 아파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흑석 9구역이 들어서면 또 흑석 9구역 이슈가 탁 집중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흑석 3구역은 뒷동에 있기 때문에 밀리죠. 그 다음에 2구역에 49층이 탁 들어서요. 그러면 점점 이제 흑석 역세권으로 몰려들겠죠. 관심들이.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전체적인 시세가 쭉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것도 누구 선도? 강남, 옆에 여의도, 용산 이게 가격을 끌어가면 흑석동 따라 올라가요. 앞장서서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마 한 3, 4년 전 옛날에 초창기 때 제가 가격을 좀 조사해 보니까 같은 서초구 동작구인데 서초구 중에 방배동은 뭐예요? 10억으로 보면은 사당동은 8억 6천이었어요. 그래서 86% 계리율이. 그런데 그 당시에 반포하고 흑석동은 계리율이 50%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반포가 34억이면 그러니까 10억이면 50%이니까 5억대였어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갭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70%까지 육박할 거다 제가 했는데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의 시세 70%까지 아크로 리버하임이 갔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한 7, 8년 전 제가 부동산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시거나 전화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냥 유튜브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는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이제 부동산 갖고 그 어떤 돈을 버는 그걸 하시려면 서울에 미발굴된 지역을 찾으시라. 금광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 아닌 지방에 가겠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지방으로 가시면 지금 지방에 가시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지 마시고 서울에 미발굴된 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구역 관련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